안녕하세요, 호재입니다. 요 며칠 좀 힘들게 시간들을 좀 보내고 났더니 오늘쯤 되니까, 주말쯤 되니까 피로도가 확 밀려오네요. 음. 어, 제가 올해 이제 47, 이제 48이 돼가는데, 만으로요, 만으로. 우리 나이로 치면 진짜 내년이면 50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내가 진심으로 뭘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연하다는 거죠.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무언가 내가 탁 이거다라고 해서 하고 싶은 게 없는 건지, 해야 되는 게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또 거창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저런 생각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음, 기대치를 좀 낮추면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기대치, 그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조차도 잘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대치를 어떻게 얼만큼 낮춰야 되는지도 그 근본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돈을 왜 많이 벌고 싶냐? 음, 돈이 없는 삶이 일단 현재 세상에서 사는데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돈을 왜 그만큼 벌어야 되는 거냐?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대답들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의적인 삶,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을 했었을 때 오게 되는, 그 비교하게 되는 것들을 기대치를 낮추게 되면 좀 쉬워지겠죠. 그럼 거기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호주는 한국이랑 달라서 아파트가 인기가 별로 그러니까 아파트가 살기는 뭐 편하고 뭐 저기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의 메리트가 한국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땅덩이가 일단 넓고, 그리고 전형적인 이 호주 사람들의 뭐 호주 사람들이 원하는 전형적인 이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무조건 거기에 더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저희도 지금 와이프랑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고, 잔디 정원이 있고, 네,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기대치를 낮추는 거는 한국으로 치면
빌라, 여기서 이제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층 아파트부터 고층 아파트까지 그런 곳에서 살면 아무래도 집값이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 성인 되고, 그럼 이제 둘이서 살 수 있는 집은 사실 유닛 방 2개짜리 정도 유닛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빚이 없이 완전한 자가에서 살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사실 그러면 기대치가 낮아지니까 어떤 그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을 고집을 할까?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건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하자고 기대치를 꼭 꺾어야만 되는 건가, 낮춰야만 되는 건가. 근데 그거는 인간이 가진 어쩔 수 없는 이기심? 이런 게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끌고 싶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번듯하게 돈도 벌고, 휴가 때마다 휴가도 잘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뭐 아주 거리낌 없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여유감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일단 전체적인 부분들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의 삶에서 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일 건데 과연 그거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될까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또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인간의 이기심, 어찌 보면 남과 비교하게 되는 허영심,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데 수많은 발목을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려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샵, 내 일, 이거 외에 어떤 좀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테니스를 치면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걸 좋아서 거기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풀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개개인마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사로운 레포츠들, 운동들 이런 데에서 의미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가 해왔었던 것들은 조금씩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 정신적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독서를 즐긴다던가,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잡다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재테크를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가지고 찾아보고 공부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온 건데 요즘에 이제 제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무언가 다른 네, 돌파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운동을 한다던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책을 보러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뭔가 좀 다른 어떤 도전거리가 어떤 또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생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뭐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겠죠.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 나는 무언가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걸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접점이 없는 순간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주에 와서 잡다한 제 개인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철저하게 끊고 살아왔고 다른 외부 활동도 의식적으로 될 수 있으면 가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립되어서 외로운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어쩌면 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부분들을 원하고 있고, 무엇이 하고 싶은 거고, 또 굳이 그걸 왜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기록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